유명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랑 연관지어서. 반도체는 아니고 필라델피아가 반도체. 대학교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그렇죠. 예, 슈카 씨가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필라델피아 증권 거래소에서 산정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추적하는 그런 산업 지표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참고를 많이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햄버거인데 예. 뭐 햄버거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아유, 안 되죠. 근데 햄버거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맞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맞아. 이 재미있는 사진이 또 최근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누가 있나요? 좀 머스크 아시는 형은 분? 알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좀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어정쩡. 예, 저분이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지명되신 분이죠. 우와. 근데 저분은 신기하다.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햄버거랑 콜라 등 패스트푸드를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표정이 어쨌든 안 좋으신 그래도 대통령이 먹으니까 먹어야지요. 그렇죠. 이제 뭐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그리고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저분들이 꾸려가는 2기 행정부가 과연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지금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 그리고 우려가 같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휴, 참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밤잠이 안 옵니다. 왜요? 왜요? 삼성전자도 정말 걱정이 되고요. 제가 손만 대면 다 떨어지는 이유는 요즘에- 뭘까요? 제가 요즘에- 무슨 똥손인가요? 파괴왕인가요? 주식 얘기를 통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매주 하시더니 근데 한국 반도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예, 우리 저 석천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좀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현 상황을 저희가 냉철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 한국 반도체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몰고 올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생존법은 무엇일지 저랑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국산 반도체가 탑재됐는데요.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을 거듭하다 주당 4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수장은 송구하다는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어둡다, 이거 어둡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슈퍼 위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 네. 코스피 3천 가자라고 올렸었는데 아하, 3천은 그냥 지금 2,500대로 훅 떨어져 갖고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영상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좀 영향력이 크다라고 느낀 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사가 정말 많이 나고 세계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국 우선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동안 구축됐던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분열이 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트럼프의 재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고스란히
실제 주식 시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그 미국 대선 다음 날 11월 6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아, 이거 다 올랐네. 미국 자국 거라서 그런가 봐. 예, 대부분 다 올랐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가 13.1%, 그리고 인텔이 7.4%, 그밖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랐죠. 네. 이 네 개 회사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통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한 회사들. 딱 아니, 봐도 미국의 뭐 대표 반도체면서 공장들도 다 미국에 있고 뭔가 아메리카 퍼스트 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예, 사실 뭐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특히 저 네 회사는 뭐냐면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갖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립주의 또는 자국 우선주의에 딱 맞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전망이 좋은 곳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좀 안 좋은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나 저기 우리나라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연관이 많은 쪽들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들이 있죠. 최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 제한 공문을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도 중국 기업용 AI 반도체 생산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결국은 대중 제재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기 전에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그런 자세로 몸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발 빠르게 막아버리다니. 무섭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그냥 낮추는 거군요. 이게 아니 그럴만도 한 게 그 전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화웨이권 해가지고 뭐 그냥 끊어버리고 네, 뭐 맞습니다.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대중 제재는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 쪽에 대중국 수입이 줄면서 다른 산업 분야, 특히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멕시코나 캐나다,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됐고 이 나라들의 대미국 수출이 급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더해질 것으로 지금 저희가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던 관세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를 부과를 한다고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1% to 15% solely for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제로 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그게 으름장이 아니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것 같아. 근데 쌤이 뭐 아까 로이터 통신이 TSMC가 뭐 중국에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관세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 반도체 수출국 가면 사실 대만도 대만인데 우리나라가 이 가장 대표적인 수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는 네. 대한민국일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한국을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뭐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3년도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50%로 세계 1위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4%, 13.8%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저 자료는
최종 반도체 브랜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TV나 뭐 그런 가전제품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얘기하는 냉장고나 뭐. 최종 제품이라는 것이 그 최종 제품이 아니고 반도체 최종 반도체 제품입니다. 최종 제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 칩은 거의 대부분 TSMC에서 만드는데 그 최종 매출액은 엔비디아나 퀄컴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TSMC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서비스나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번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상장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매출액을 전부 더해서 점유율을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약 40% 정도로 여전히 1위인 반면에 2위가 대만이고요. 2위가 바뀌었죠. 안타까운 거는 중국보다 오히려 좀 저희가 전체 매출액은 좀 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의 반밖에 안 되고 거의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반도체 수출할 것 같은데 와, 저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처음을 역전한 게 2002년도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대만보다 잘 살았는데 네. 2022년에 다시 재역전 당했습니다. 그 기사는 근데 많이 결국은 부각되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TSMC와 삼성전자의 실적의 차이.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거는 2024년 11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보면 뭐 미국이 압도적이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4.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 작아지네.